MC 남덕현입니다. 제주항공 희생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주항공 참사가 비극적인 사건이다 보니 현재 언론에서는 많은 감정적인 보도와 확인되지 않은 축축성 보도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진 클립들이 나오다 보니까 좀 객관적으로 현재 상황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전문가분들을 모셔가지고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확인이 필요한지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어떤 정치적인 의견이나 혹은 유가족 분들, 희생자분들을 조롱하거나 공격하는 그런 댓글은 가차없이 차단될 예정이니까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주항공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동체 착륙을 하게 된 원인과 참사가 발생하게 된, 많은 분들이 희생되게 된 원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국내외 언론에서 확인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지금 문제의 시작은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의 우측 엔진이죠. 우측 엔진에 이제 이렇게 새 혹은 셋대가 들어가서 이렇게 엔진이 망가지는 이제 그런 사태를 말합니다. 사실은 초기 우리나라 언론 보도에서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이제 추락을 한 것처럼 보도를 했지만 생각보다 버드 스트라이크는 자주 있는 일이고 이것만으로 비행기가 이제 추락하거나 긴급하게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확인된 영상에서는 오른쪽 엔진에만 이제 새가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됐는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손상이 됐더라도 다른 하나로 비행이나 이제 착륙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요번 제주항공 사건 같은 경우는 왼쪽 엔진도 손상이 되었는지, 어떤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을 한 건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요, 단순히 엔진이 이제 새가 들어가서 망가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행기를 이제 제어하는 유압 제어 능력을 이제 잃어버렸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유압 제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자동 버스 같은 거 타보시면은 앞뒷문이 열릴 때 이게 푸슉푸슉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요런 피스톤 같은 거에 기름으로 된 어떤 압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이제 조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조종사가 이렇게 조종관을 움직이게 되면 그게 전선과 컴퓨터, 그리고 여기 하이드롤릭이라고 써있는 유압이라는 거를 통해서 비행기의 어떤 날개라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하는 걸 조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항공기 737-800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A, 시스템 B, 그 다음에 요 녹색으로 된 예비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 있어요. 그 한쪽 엔진으로 요 왼쪽 계통의 것들을 제어를 하고, 오른쪽 엔진으로 이쪽 파란색 계통의 것들을 제어하고, 요 예비 시스템은 요 두 가지가 다 망가졌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핵심적인 비행기 조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A, B, 스탠바이 이렇게 대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비행기는 이 오른쪽 엔진에 새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 B 시스템 중에 아마 B 시스템으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요 녹색으로 된 부분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요 유압 시스템, 그러니까 이 엔진이 가동이 돼야지 유압을 보내고 빼고 하는 게 되기 때문에 비행기 조종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요 A 시스템만 사실은 살아 있어도, 한쪽 엔진만 제대로 돌아갔어도 비행기를 충분히 조종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요번 사건 같은 경우는 충분히 비행하거나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고 급하게 회항한 걸로 봐서는 아마 어떤 이 A, B 시스템 둘 다 기능을 잃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노란색 예비 시스템으로 핵심적인 어떤 기능만 간신히 유지한 채로 운행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관이 이렇게 손상을 입거나 하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유압이 기름이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점점
이 조종이 어려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핵심 지금 쟁점은 랜딩 기어죠. 이 바퀴가 왜 내려오질 않았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는 사고의 어떤 뭐 원인, 최초의 원인은 될 수 있지만 핵심은 이 엔진 두 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더라도 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제대로 바퀴가 있는 상태에서 착륙을 하는 건데, 요렇게 앞에 하나, 뒤에 두 개 이렇게 랜딩 기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내려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체 착륙을 바퀴 없이 착륙을 해야 돼서 좀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제 우리나라 언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비행기가 랜딩 기어 결함이 있을 수 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랜딩 기어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유압 문제가 빈번하다. 이렇게 어떤 기체 결함 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위주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 엔진에 문제가 있든 유압 시스템이 어떤 파괴가 됐든 결함이 있든 문제가 있더라도 혹은 이 대기 시스템에까지 문제가 있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이 비행기에는 이렇게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바퀴를 내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요 유튜버 분 같은 경우도 이 비행기를 실제로 운행을 하시는 베테랑 기장님이시고요. 그래서 모든 비행기는 이렇게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시스템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았냐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경우의 수를 좀 보면 수동으로 시스템 바퀴를 내렸지만 비행기의 결함으로 바퀴가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수동 시스템으로 바퀴를 내렸지만 엔진의 고장이나 새대 충돌 등의 충격으로 이게 어떻게든 파손이 돼서 작동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시스템으로 바퀴를 내렸고 계기판에도 이제 바퀴가 내려왔다는 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지만 실제로는 바퀴가 뭐 내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조종하시는 기장님 입장에서는 바퀴가 내려왔다고 착각을 하고 착륙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 시스템으로 바퀴를 내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긴박하게 착륙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거나 인간적인 휴먼 에러로 실수로 바퀴를 내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항공사고에서 꼭 필수적인 절차를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확히 원인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동체 착륙의 원인을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으로는 랜딩 기어가 내려왔는지 관제사에게 확인 요청이 있었는지 그 음성 기록을 추후에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항공기 내부에 문제가 있을 경우 바퀴가 제대로 내려왔는지 이렇게 수동으로 내렸을 때 관제사에게 이제 확인을 요청을 해서 제대로 바퀴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과 부기장님 그리고 관제사 간에 이런 교신 내용이 있었는지도 추후에 어떤 음성 기록을 확인하는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참사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동체 착륙을 했다고 해서 꼭 많은 사상자분들이 발생하는 건 아니고 성공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줄이고 희생을 줄일 수도 있는데, 이제 국내외적으로 참사의 원인으로 뽑는 이유는 이제 어떤 유압 계통의 이상으로 비행기의 스포일러, 플랩, 엔진, 역추진 장치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요 앞에 주황색으로 있는 부분이 이제 플랩이라는 부분이고요. 요 뒤에 빨간색 부분이 슬랩,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부분이 스포일러라는 건데, 이 비행기를 타보시면 이렇게 하늘을 날 때 이렇게 뒤나 앞에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착륙하거나 이륙하기 직전에 이렇게 날개가 추가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행기의 이제 양력을 더 많이 발생시켜서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비행기가 속도를 더 줄이더라도 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륙을 할 때 속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 뜨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이 날개가 이렇게 윙하고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 엔진이 두 개 다 이제 손상이 된 상태라면 이런 유압으로 이것도 작동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작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요 스포일러라는 건데요. 이렇게 착륙을 할 때 이렇게 날개가 앞으로 떠서 공기의 흐름을 방해해서 이제 속도를 늦추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착륙 영상을 요 기장님께서, 해외 기장님께서 분석하신 영상을 보면 이런 플랩이나 슬랫, 스포일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플랩이나 슬랫이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속도가, 비행기 속도가 느리더라도 속도를 줄이더라도 뜰게 해주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좀 빠른 속도로 착륙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스포일러 미작동으로 이거죠. 이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브레이크, 이 바람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게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랜딩 기어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이 동체가 미끄러진 상황이니까 제동거리가 증가를 했고요.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타이어 브레이크, 우리 자동차에 있는 이 바퀴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브레이크도 이제 작동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멈추는 크게 세 가지 브레이크 중에 한 가지만 작동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화면상 오른쪽 역추진 장치라고 해서 엔진의 바람을 요 반대 방향으로, 뒤로 얻는 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앞으로 보내서 이 어떻게 보면 엔진을 앞으로 추력을 줘가지고 비행기를 멈추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퀴의 브레이크, 그 다음 공기의 브레이크, 역추진 장치 세 가지 중에 이거 하나만으로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빠르게 멈추지 못하고 활주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애통하게 돌아가신 참사의 원인으로 초기에 국내 언론에서는 이제 공항의 외벽에 충돌을 했다라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공항 외벽 충돌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지금 문제를, 해외 언론이나 어떤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를 삼는 거는 이제 새때 이 버드 스트라이크나 어떤 유압 장치 개통의 문제가 아니고, 기장님께서 어떤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훌륭한 비행술로 동체 착륙을 성공하셨는데, 활주로에 철근 콘크리트로 된 구조물이 있어서 거기에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사망을 하게 됐다. 사망이 발생했다. 왜 이런 구조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범죄 행위에 가까운 설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활주로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이 부분에 이제 보통 풀밭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무안공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바닥이 이렇게 타설되어 있는 언덕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언론에 많이 나왔던 요 외벽은 이 뒤에 있는 거고요. 이 언덕 위에 이렇게 구조물이 있는데, 해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이거는 이제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어떤 전파를 보내서 비행기의 뭐 어떤 조종을 돕는 그런 장치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여기가 단순히 흙으로 이렇게 쌓아놓은 언덕 같은 게 아니고 이 밑에가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이 되어 있는 언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외벽은 그냥 조적식 벽돌벽이라고 해서 그냥 크게 뭐 내구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이렇게 충돌을 하더라도 그냥 쉽게 부서지는 벽이고, 비행기 정도의 그런 큰 물체가 충돌을 했으면 이제 폭발하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가서 인명피해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여기 철근 콘크리트 언덕 이쪽에 비행기가 빠른 속도로 부딪히면서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퀄라이저, 철근 콘크리트 언덕으로 만들어진 이퀄라이저의 비행기가 이제 부딪혀서 화재가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이 벽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지금 해외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왜 활주로를 넘어서 비행기가 저렇게 오버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런 걸 저기에 지어놨냐, 이제 이겁니다. 일반적인 공항은 이렇게 바닥면에 뭐 이렇게 콘크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위에 이런 안테나 같은 거는 이 비행기가 워낙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런 뭐 알루미늄 재질이라든가 뭐 철
아주 강철 같지 않은 이런 재질들은 그냥 비행기가 뚫고 지나가고 폭발로 이어지거나 뭐 비행기가 이렇게 압축되는 그런 사고로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높이도 보시는 것처럼 비행기 이렇게 높이가 막 2, 3m 되는 게 아니고 이 언덕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가 2, 3m가 있고 그 위에 이런 안테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상황, 이런 식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요 밑에 바닥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위에는 그냥 쇠덩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된 뭐 이렇게 봉 같은 거 있는데 그런 거를 친다고 해서 뭐 막 차가 막 폭발하거나 그런 충격이 오지 않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공항에 구조물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뉴스, 이분은 영국 공군 출신이시고 이런 항공사고 수사로 어떤 경력을 오래 몇십 년 쌓으신 전문가분이세요. 데이비드 리버모어라는 분이신데 스카이뉴스의 헤드라인은 한국 공항, 사우스코리아 남한의 공항의 디자인은 설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사고의 원인, 참사의 원인, 어떤 비행기가 뭐 새때 때문에 이제 긴급하게 이제 착륙을 하게 됐는지 이제 그런 원인은 조사를 해봐야 알지만 많은 인명이 사망하게 된 참사의 원인은 지금 이 언덕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철근 콘크리트 언덕을 왜 여기다 이걸 만들어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공항 디자인은 전 세계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폭스뉴스 같은 경우도 콘크리트 베리어, 콘크리트 월이라고 해서 이제 왜 이제 트리거링 익스플로전, 그러니까 폭발의 트리거가 된 게 원인이 된 게 이 콘크리트 벽이라는 걸 공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그러니까 넘어서서 제대로 멈추지 못하는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합니다. 워낙 뭐 수만 대의 비행기가 매일같이 뜨고 내리고 뭐 새들 버드 스트라이크도 있다 보니까 여기처럼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흙인 거예요. 이게 흙으로 된 언덕이다 보니까 그냥 비행기가 여기를 부딪혀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붕 하고 떠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부서지지만 이제 충격이 훨씬 덜한 거죠. 철근 콘크리트는 강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처럼 비행기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뚫고 나가더라도 활주로를 제대로 지탱을 못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폭발하거나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러시아 비행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없다면, 아니면 이렇게 굴러 떨어져서 부서지더라도 이렇게 형체가 있다면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언론이나 해외 언론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올 텐데 각자 입장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입장에 따라 강조하고 사고의 원인이나 참사의 이유로 강조하고자 하는 원인이 다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 언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감정적인 보도와 속보 경쟁을 하게 되죠. 최초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사망자가 몇 명인지, 누가 타고 있었는지, 그 다음에 뭐 외벽에 부딪힌 것도 아닌데 이제 사실 제대로 그냥 확인하지 않고 보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 거를 기자분들이 직접 파헤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냥 뭐 방송을 하고, 그런 또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는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으로 보는 그런 속보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해외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위주로 보도를 하되 공항 시설이나 조종사 과실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과거 우리나라 그 괌에서 있었던 대한항공 사고도 그렇고, 항공사고가 있게 되면은 해외 같은 경우는 특히 미국 언론 같은 경우는 이 비행기가 보잉 비행기 자국산이다 보니까 시설이나 조종사 쪽에 과실이 있다는 거에 조금 더 포커스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 언론은 반대로 이제 기체의 결함, 조종사분도 잘 하셨고 공항도 문제가 없는데 비행기가 문제였다, 이런 쪽을 아무래도 조금 더 심정적으로 더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랜딩 기어 결함에 대한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핵심 이유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도 수동 착륙이 가능한데 왜 안 됐냐. 그리고 정말 이 비행기가 뭐 랜딩 기어 결함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다 추후에 확인이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비행기 제작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보잉사 같은 경우는 비행기 결함이 원인일 경우에 가장 큰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공항이 아까 우리 얘기했었던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 언덕 이것 때문에 문제다.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잘 착륙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사고가 많은 분들이 사망한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우리나라 이제 국토부나 무안공항 관계자분들은 공항에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 이퀄라이저가 참사의 원인이 됐을 때 가장 큰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축소하거나 주요 원인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뭐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뭐 예측하지 못한 실수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지금 이 철근 콘크리트로 된 이 이퀄라이저 둔덕이 우리나라의 다른 공항에도 이미 여수공항이나 청주공항이었나요? 그 설치되어 있다는 걸 국토부 관계자분이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참사의 원인이 되면은 책임 이제 규정대로 그게 지은 게 맞는지 규정대로 맞다면 규정상 국제 규정에 맞는 거였는지 국내 규정에만 맞는 거였는지 아니면 규정에는 맞지만 이렇게 부딪혔을 때 참사가 날 수 있는 걸 굳이 꼭 만들어야 했는지 왜 해외처럼 철근 콘크리트를 바닥면에 넣고 안전하게 만들 수 없었는지 그런 책임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제 이쪽을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 거죠. 반대로 제주항공이나 이제 정비사분들은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가 주 원인이 아니고 정비 불량이나 혹은 이 조종사분들의 교육이 불충분해서 사고의 원인이 이제 비행기 정비 쪽이나 어떤 조종사 과실이 있을 때 또 큰 비난을 받게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떤 공항 측의 문제라든가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엔진에 들어간 게 불가항력이었다 이제 이런 입장을 주로 얘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항공조종사 노조도 있어요. 이 조종사분들은 랜딩 기어가 이제 미작동한 것이 인적 요인의 실수였냐가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감정적으로 이걸 받아들이시면은 면밀하게 사실을 보고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뭐 영웅주의로 흐를 수도 있고요. 반대로 또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적 실수가 있었다면 이제 그것만 또 비난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거나 어떤 언론에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조종사 기장 출신 분이라면 주로 어떤 이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거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혹시 어떤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요 철근 콘크리트 언덕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요 기장님 같은 경우도 이 똑같이 737-800 비행기를 몰아보신 이 기장님도 조종사분은 정말 영웅적으로 이 동시 착륙을 했는데 이 끔찍한 콘크리트 둔덕 때문에 이렇게 큰 사상자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체 착륙의 원인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블랙박스나 조종실과 관제실 음성 기록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고요. 몇 주에서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항공사고 같은 경우는 원인이 아주 명확한 경우는 빨리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1년, 2년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 어떤 문제의 원인이 비행기의 전적인 결함인지 아니면 그 셋 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인한 뭐 고장인지 뭐 인적 요인인지 이런 걸 밝히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다만 이제 참사의 원인, 많은 분들이 좀 희생이 되신 원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철근 콘크리트 둔덕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없었으면은 그냥 안테나 이퀄라이저 시스템을 이렇게 비행기가 뚫고 그 가벼운 벽돌벽 같은 경우 그냥 부딪혀서 폭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뚫고 이제 논밭 같은 데로 가다가 멈추거나 아무래도 희생자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았겠냐 이제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철근 콘크리트 둔덕 요 시스템의 국내 이제 국토부 공항 규정과 국제 공항 규정을 위반했는지가 확인을 하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언론사 기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언론에서는 지금 이런 국제공항 규격을 위반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규정집을 보고서 해야 되는데, 제가 또 찾아봤을 때 국토부에서는 이런 안테나 시설이 집 표면에서 7.5m 이상 올라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규정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집 표면이라는 게 이 땅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요 철근 콘크리트 언덕인데 여기를 지금 이렇게 잔디를 입혀놨잖아요. 철근 콘크리트인데, 그래서 여기서 7.5m면은 이게 합법인 건지 뭐 이런 것도 따져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웅달 책방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고의 어떤 원인, 그 다음에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알려주실 수 있는, 잘 알고 계신 전문가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저희 웅달 책방 이메일에 연락을 주시면 인터뷰를 통해서 또 이 객관적으로 사고의 원인이나 또 어떤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지 그런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번 사고에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